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훈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오늘 또 저점 테스트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1968포인트 선으로 또 밀어놨는데요.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 장까지 전망을 좀 같이 좀 해주시죠. 예, 금일은 1968.30포인트 약 0.4% 하락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출회가 됐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뭐 29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2천억 가까이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쪽 그리고 기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개인 쪽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일단 지수를 받쳐주기엔 조금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특이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경기 민감주들이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가 좀 강보합세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조선 섹터 그리고 화학주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특히나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유가가 90불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 이상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좀 더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뭐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반등을 하는 그 이유들은 환율과 연계해서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환율을 좀 보시게 된다면 금일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107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1075원 부근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지금 아래 꼬리를 살짝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1040원 정도대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1050원대, 60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결국 확대해서 좀 보게 된다라면 1080원 정도 이 부근대가 일단 한 차례 좀 저항 자리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자리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고점권역에서 음봉의 좀 모습이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다가 환율적인 부분들, 즉 원화 뿐만 아니라 엔달러 환율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수출주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일본 시장, 일본 기업들과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부분들, 즉 부분들만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경기 민감주들이 일단 강한 그런 모습들을 나오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경기 민감주들, 즉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SK텔레콤이나 이런 종목군들 금일 7%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 잘 움직여줬던 지수 방어형 섹터들이나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나름대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부분 내수 쪽, 섬유 의복 쪽 섹터,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그나마 좀 괜찮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직까지는 경기 그 민감주들, 즉 역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기술적인 반등 시도, 즉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 대형 섹터가 실적이 마무리가 되는 10월 하순경, 이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바닥권역을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기술적인 반등권역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환율과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70원대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는데, 아마 환율이 내일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내수 섹터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들은 지수가 상승, 즉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뭐 거래소, 코스닥, 선물, 파생시장까지 싹 다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특히나 선물 같은 경우 금일 2,200억대의 매도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환매수가 좀 유입이 돼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잠깐 그 부분들은 지수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지난주 목요일날 1966포인트대까지 저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아래 꼬리가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지수 자리대까지는 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하락폭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죠. 그렇게 보이게 된다면 약 한 2010포인트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자리대에 가서 현금화를 좀 하거나 아니면은 종목 교체해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수급도 안 좋고 좋은 모습들이 나와주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환율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 대한 선물에서 환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그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시장이 좀 대응을 하시기가 수월할 것이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오늘 좀 안 좋았는데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살펴주시죠. 예, 동반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동반 하락 자체는 시장의 건전성, 투명성 이런 부분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미 이런 지지부진한 장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번 달 옵션 만기는 10월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이러한 지지부진한 흐름이 조금 이어지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거래대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뺀 자금을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서 뺀 자금을 다시 조금 오르면 저쪽으로 다른 데로 옮기고 이 상황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세장의 전형적인 흐름이죠. 약세장의 전형적인 흐름, 테마주 바람들이 불고 있는데 오늘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테마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자금들을 또 빼서 딴 쪽으로 옮기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대형 종목군들에서 보면 주로 낙폭 과대한 종목군들의 흐름이 좋았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은 많이 올라있는 종목군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빼서 그쪽으로 또 담는 이런 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래대금이 풍부해지면 자, 이 종목이 오른 데서 또 전체적인 종목 상승장, 즉 대세 상승장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건데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한계를 느끼면서 또다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아타기를 해서 과연 수익이 날까요? 다시 한번 진짜 진정성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갈아타기를 해서 수익을 잘 보신 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종목적으로 잘 갈아타기를 하신 것인지 이 지금 코스피장 코스닥장을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었느냐 그 질문은 저는 전혀 아니라는 답변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아타기가 결코 지금 현명한 어떤 시점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종목적으로 지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목들을 따라가서 과연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냐 그렇지도 못하다는 장이에요. 결국은 성장성이라는 하나의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해답을 저희가 대신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고요. 이제 내일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일장 전략 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옵션 만기일까지의 테스트 구간 좀 지속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환율. 제가 1,000원 이하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1,000원 이하 깨진다고 난리를 부리더니만 지금 이제 1,080원 부근 또 가까이 이제 오니까 또 어떤 얘기들은 1,100원, 1,120원까지 쉼없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막 떠들죠.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시장을 너무 답답하게, 너무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전략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고 지금, 1,080원, 즉, 1,000원은 깨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수출주, 경기 민감주, 그 다음에 내수주, 경기 둔감 종목들, 이런 종목보다는 그런 쪽의 위주의 전략보다는 성장성 있는 쪽에 해답을 찾으셨다는 게 맞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대외적 또 악재 요인도 있죠. 그러니까 홍콩발 사태라든가 그 다음에 브라질의 어떤 정치 변수 이런 것들의 어떤 대외적 악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부터 이런 홍콩 신경 쓰고 브라질을 신경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글로벌 공주화 시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지금 대외적 변수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제가 주말에 홍콩을 다녀왔는데요. 실제로 좀 무서웠습니다. 홍콩에 이제 폭력 조직이 결부가 돼 있고 가담이 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 칼부림도 일어나고 했었는데요. 자, 그런 실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무서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홍콩 시민 전체가 참석하는 시위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는 결과를 좀 내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홍콩 시민들은 돈 버는데 바쁩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거기에 있는 시위대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가만 보면 학생 그리고 폭력 조직, 삼합회라고 불리는 폭력 조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경꾼들, 그죠? 그리고 관광객들, 그런 위주. 그리고 언론사들. 그런, 전부 그렇게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 과연 이 사태가 천안문 사태처럼 크게 우산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사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저는 아니라는 답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브라질 역시 위태위태합니다. 아무래도 월드컵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브라질이 대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겠죠. 대안이 없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이 체제를 그대로 이 사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줄 그리고 수습시켜줄 그런 대안이 크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브라질 사태도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커질 사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옵션 만기일까지 이런 핑계들을 계속 들이밀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반등 줬다고 다시 하락, 조금 반등 줬다고 다시 하락.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좀 지지부진한 장이 좀 이어질 거란 얘기죠. 단기적으로 보면 딱 옵션 만기일까지의 어떤 흐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지금 구간은 모아가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옵션 만기일이 지나면 또 여러분들 웃을 날이 분명히 또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이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 과연 내가 웃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빠르게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은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 기법 놓치지 마세요. 대항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디램 가격 상향 안정화의 수혜입니다. 모바일 디램 성장 국면이 있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 더 투자를 하겠다는 주식이, 그런 기사가 이 동사의 악재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게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키비카를 매수하셨어요. 16,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자, 16,0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6,000원이면 요 자리대거든요. 그렇다면 반등 시도가 나왔었던 이 자리대, 9월 초 자리대에 매수를 했느냐, 아니면은 9월 하순경에 매수를 했느냐, 이 부분들을 좀 놓고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9월 초에 좀 매수를 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 포인트가 좀 잘못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쪽 다 잘못이 됐습니다, 일단. 역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금일 신저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했던 부분들은 3분기 실적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유통자회사에 대해서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경기 민감 섹터들이 좀 밀려 내려온 반면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당분간 추가적인 뭐 반등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이번 달이 어닝시즌이죠. 10월 한 하순경으로 좀 넘어가게 된다라면 대형 섹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 상황이 좀 오게 된다라면 지수에 대한 큰 바닥은 좀 나오고 난 이후에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6,000원의 비중 20%면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썩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선 업황 자체가 그렇게 해서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되,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14,500원 정도 때까지가 1차 단기적인 목표가가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대를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크레디오 67,800원에 25% 6227님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이게 이 종목이 왜 빠진지 모르겠습니다. 빠질 이유가 없고, 결과적으로 위안 삼는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결과적으로 이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주봉인데요. 2013년도부터 14년도, 2014년도 한 해의 주봉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강하게 상승장이 이어졌을 때와 강한 상승장에 이어졌을 때 모습, 그리고 지금 3개월간의 음봉의 모습, 3주간의 음봉의 모습들. 자,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이 거래량을 과연 이만큼 떨어뜨릴 수 있는 종목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보십시오.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없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추세상, 어떤 불안 구간, 심리적인 불안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여기서 강하게 상승이 있었고, 그죠? 강하게 상승이 있었고, 자,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 조정이 들어오고 바로 반등, 즉, 리바운딩이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리바운딩이 나왔죠. 이 구간이 어디냐? 정확하게 6만원대 구간이에요. 6만원대 구간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고, 그럼 지금은 이거를, 추세선상, 아직까지 명확한 실적 발표라든가 나오기 전에 추세선상의 어떤 매직 과정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거의 박스권 하단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6만원 부근까지 내려왔죠. 굳이 손절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들고 가시면서 박스권 상단, 부근인 8만원 이상에서 그때부터 전략을 다시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제시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6만원 부근이, 강한 반등이 나왔던 자리대인데, 이게 뭐 주봉상 살짝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흐름이라는 거. 그 단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 종목을 계속 대응할 수는 없는 그런 좋은 종목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호텔신라를 매수를 하셨어요. 121,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금일 호텔신라 5%가 넘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정대음봉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적으로는 61선과 21선, 즉 내일 자리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난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으로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와주는데요. 그 자리대를 안착을 했다 밀려 내려왔습니다. 일단 114만원 자리대네요. 114만원 자리대, 114,000원이죠. 114만원이 아니라 114,000원 자리대가 종가상 이탈을 해준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다시 10만원대 초반권역까지 좀 밀릴 수 있는, 즉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14,000원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122,000원, 2차는 13만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인데요. 다음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입니다. 126,000원에 비중 15%라고 4584님 남겨주셨네요. 자, 조선주 제가 분명히 9월 25일 날이죠. 그 9월 25일 날 가이던스를 보고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2만원대 덜렁 들어가셨어요. 근데 실적 가이던스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결코 좋지 않은 쪽으로 나왔습니다. 조선업황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 지금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잘 한번 봐보세요. 현대미포조선은 그나마 지금 박스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죠? 박스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죠. 늘 박스권 하단으로 자리 잡는 것이 10만 7천 원대죠. 그죠? 지금하고 한 만 원 정도 차이 때인데, 여기만 오면 대반등이 나옵니다. 즉, 리바운딩 자리대가 나오는데, 늘 리바운딩 자리대가 나온 구간들이 보게 되면, 여기, 자, 요 위로 구간이 되겠죠. 바로 16만 5천 원대 부근입니다. 여기까지는 한 번쯤 다시 리바운딩이 나와서 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16만 한 4천 원 그 이상으로서의 어떤 중장기적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예, 대안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물의 인터넷 모바일 기반 활성화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예, 도시바와 샌디스크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요. 자, 이게 과연 오늘 무슨 악재 때문에 이만큼 빠졌을까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를요. 네. 128만 원에 30%예요. 128만 원이요. 네네. 30%요. 네. 네. 128만 원짜리 때면은 한 두 달 정도 되셨나요? 매수하신 지가? 네, 여름에 샀어요. 아, 여름에? 네. 많이 빠져갖고 매수하신 거죠? 예, 130만 원 아래는 괜찮다고 해서 샀거든요. 자, 일단 128만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한 10% 정도가 더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네. 실적이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네. 4분기 때까지 안 좋은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목표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정이 좀 되고 있고 3분기 영업이익대가 뭐 4조 원 미만대죠. 3조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굳이 뭐 매도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아마도 주가가 밀리게 되면 112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때까지는 아마 밀릴 겁니다. 네.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네. 만약에 시장이 이 110만원 정도 때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안 좋아도 그렇게 턱없이 안 좋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기관애들이 다 손절성 물량이거든요. 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애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매수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죠. 간간히 좀 매도가 나와주지만, 그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30%인데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비중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가 좀 흔들릴 수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일단은 참으세요. 일단은 참으시게 되면 아마도 130만원 언저리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겁니다. 125만원 정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세요.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그때가 언제인지 참 이거를 시기를 알면 참 좋은데 아마도 내일이 실적 예비치 발표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아마도 4분기 말에서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가 된다라면 그 자리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지수도 10월 달에 큰 바닥을 찍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네. 크게 막 오랫동안 뭐 1년씩 기다리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미디어 플러스요. 아, 미디어 플렉스. 오늘 예. 급등 나왔잖아요. 그죠? 예.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4,314만요. 4,300. 14만요. 13원. 비중은요? 15%요. 15%. 15%인데요. 예. 좀 추가 매수 더 해가지고 들고 가면은, 매도가를 그래 좀 알고 싶어가지고. 추가 매수 조금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요. 예.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예. 잘 알고 계세요. 이만큼, 이거 뭐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때 한참 극장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자꾸 빠져가지고 조금 물타기, 처음에 10% 들어갔다 중간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조금 더 샀다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들고 있었거든요. 네. 3개월 정도 들고 있었다. 예. 이 종목을 잘 알고 들어가신 건 아니네요. 그죠? 동사를. 예. 예. 근데 왜 잘 안다고 그러셨어요? 이 회사 지금 대표가 거의, 대표가 존재는 합니다만, 예. 대표가 대표적 성격이나 역할을 못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건 아세요? 그거 모르시죠? 예. 대주주가 언제 물량을 다 팔았는가 하면요. 2,000원 밑에서 물량 2,200원 부근에서 물량 다 팔았어요. 예. 대주주가 다 팔고 나니까 그 예.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등장해서 그냥 대표이사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주주는 아니에요. 예. 전에 대표이사가 대주주였어요. 근데 물량을 다 던지고 나가버렸죠. 그죠? 자, 어머님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물량 다 던지고 나가실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럼 이런 회사는 안 보는 게 맞습니까? 보는 게 맞습니까? 안 부른 게 낫는데. 네, 올라가도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성격, 이 회사의 지금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실적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화 한 편이 좀 뜬다? 관상 그때 영화 뜨면서 또 확 또 튀어올랐죠? 영화 한 편이 좀 뜬다? 그냥 그 모멘텀만 줘갖고 확 올립니다. 그죠? 또 그리고 그 모멘텀 뾰족산을 그러면서 또 쭉 떨어져요. 예. 결국은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다시 최근에 또 영화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뜬다? 그죠? 예. 뜹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디까지 떴다가 어디에서 또 주저앉힐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그죠?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주주가 회사를 관리하고 회사의 실적적인 측면들을 IR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런 정상적인 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정상적이지도 않은 형태의 회사를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내보겠다. 그것도 2010년도 500원대, 즉 동전조로 머물고 있던 회사가 지금 4,000원대에서 놀고 있는데 그걸 끝까지 장기성 투자를 지금 가보겠다. 예를 들면 이 회사가 실적이 계속 받쳐주거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 IR을 전혀 개최하지도 않고 이 회사는 꽁꽁 뭔가를 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가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죠. 수익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크게 물릴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예. 사실은 지금이라도 저는 팔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 생각은. 지금이라도 내일 이게 만약에 갭을 띄우면 다행입니다만은 갭을 띄우지 못하면 예를 들면 갭을 띄웠더라도 팔아야 되고 약간 손실이잖아요. 그죠?
갭을 띄웠더라도 팔아야 되고, 제가 어머님 입장이라면 저는 이 종목은 팝니다. 물론 사지도 않았겠습니다만은, 그죠? 제가 어머님 입장이라면 저는 이 종목을 팔아요. 제가 이런 소리 들어서 죄송한데, 기업의 어떤 가치가 불분명한 곳에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죠? 기업 가치가 분명한 곳을 투자해도 주식시장이란 곳이 만만치가 않은 곳이에요. 그죠? 근데 기업 가치 자체가 불분명한 곳에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돈을 많이 잃어버리면요. 그때는 복구가 안 돼요, 어머니.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이래 좀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게 내일 저는 급등이 나와도 좀 불안해요. 내일 갭 하락 띄울 가능성이 더 높게 보여집니다. 갭을 하락시킬 가능성. 그러면 내일 얼마쯤 오면은 팔까요? 글쎄요, 지금 오늘이 원래는 3,800원대 자릿대에서 이게 지금 내일 만약에 시초가가 저는 3,600원 후반, 그러니까 3,700원 부근에서 출발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일 빠져가지고 출발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빠져갖고 출발을 한다면, 글쎄요, 이게 많이 들면 4,000원 초반이 아닌가. 많이 들어봤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얘기 드려서 판단은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저하고는 어머님하고는 맞는 종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맞는 종목은 아닙니다. 안 맞으니까 이제 올라오니까는 어떻게 해서라도 팔아보려고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 이게 주가라는 게 이게 정확한 정상적인 흐름으로 올라가는 주가라면 제가 이거 어디까지는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늘 지금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떤 좌지우지하는 곳에서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주가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입장이라면 저는 글쎄요 4,000원 이상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를 하고 내일도 사실은 이게 크게 좋을 종목이 아니라서 내일이라도 저는 매도를 하고 정상적인 흐름 그리고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 형태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그 운영에서 꾸준한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 그런 회사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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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저기 KCC요. KCC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매수가가 33만 원. 33만 원이요? 네. 네, 비중은요? 비중 50%야. 50%요? 네. 네, 뭐가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예, 저기 다른 투자자분들은 손실 봐가 전화. 네? 네. 손실을 봐가 전화드려 죄송한데 저는 이익 실현하고도 네. 전화드리는 게 죄송한 일이긴 한데요. 네. 우리가 많이 저거 했잖아요. 네. 근데 얘가 100만 원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10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은 가지고 가실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어머님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그죠? 네. 1년 이상 투자를 하셨고요. 예. 자, 일단 KCC를 좀 보게 되면 정부 정책 쪽도 수혜가 좀 입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죠? 그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죠? 예. 또한 부분들은 실적도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보다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 주가를 좀 찾은 경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주가가 됐다고 해서 고평가가 돼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자, 우선 실적을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실적은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지금 유보율이나 이런 부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우량한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PBR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한 50만 원 정도가 BPS 청산 가치인데
지금 한 1.4배 정도예요. 그렇게 크게 높은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예. 한 가지로 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모레지가 지금 180만 원대 가고 있죠. 네.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110만 원대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수혜 부분들 때문에 지금 PBR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되면 4배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뭐 5배, 4배가 조금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KCC가 나름대로 대장주의 성격을 좀 보게 된다라면 프리미엄을 좀 부과를 받는다라면 100만 원 정도도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최근에 여태까지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과거에서 작년 이제 올해 4월달 정도까지를 좀 보게 되면 올해 4월달 정도까지는 외국인 쪽에서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죠. 예.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애들은 계속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력이 좀 다소 떨어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관 쪽에 누적으로 보는 게 한 103만 주 정도 누적으로 좀 매수를 해놨거든요. 아마도 기관 누적 수량이 한 106만 주 정도나 107만 주 정도가 되면 고점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목표가가 얼마다라고 좀 정해놓고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추세 기준으로 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66만 원짜리 때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그냥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100만 원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저기 뭐 SDS 있잖아요. 지금 시간 관계상 종목을 한 종목밖에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맨 한 종목인데 네. SDS가 상장되면 네. 이 KCC가 무슨 좀 저게 되나요? 나름대로 수혜를 좀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삼성에서 좀 파생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게 매력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매력이 있겠지만, 예전부터 실적에 대비해서 좀 저평가받은 부분들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그 호재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대응을 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6만 원 정도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그냥 한번 들고 가보시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시겠다 한다면 비중이 50%니까 66만 원 정도가 깨지면 절반 정도는 챙겨 놓으시고, 아니면은 수익이 100%가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원금을 빼세요. 원금을 빼고 수익금만 남겨놓게 되면 그게 더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더 커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S51인데요. 예. 46,800원에 20%인데. 46,800원에 20%. 예. 근데 요거 중기적으로 보는데요. 아버님, 죄송한데요. 예. 지금 물리셨으니까 중기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단기적으로 딱 접근하셨는데. 예, 자, 저는 들어갈 때. 예, 말 빠졌다 싶어서. 예. 단기 보고 들어가셨는데. 예. 확 물려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중기 보셔야 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많이 떨어진 종목, 그만큼 제가 여기 나와서 정유, 화학, 그 다음에 조선, 이 섹터, 분명히 9월 25일 지나봐야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말 빠졌다고 덜렁덜렁 들어가시니까 크게 물리시는 거예요. 정유 쪽 아직도 좋지 못해요. 그런데, 그나마 오늘 반등이 나온 것은 기술적 반등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일단은 빠르게 5만원 선까지 회복 여부가 중요해요. 시장 자체는 지금 상승 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올라올 때 이 정유주들이 같이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이왕 물리셨는데 5만원까지 한번 보세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전문가님께서? 5만원까지는
이게 늘 배당을 좀 많이 줬던 회사거든요. 사실은 이 회사가. 배당이 네. 저 실적이 좋을 때는 배당을 많이 주는데 실적이 지금 영업 실적이 분기 실적 마이너스 나가지고 배당도 금년에는 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당 순이익이 그래도 적자는 아니거든요. 예. 6월까지 봐도 적자는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라는 것은 전년도에 한번 봐보세요. 주당 순이익이 2,400원인데 1,30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해 2012년도는 5,000원인데 2,650원을 배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는 만원인데 4,800원을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회사는 배당을 400원 이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만 봐도. 그죠? 예. 현재까지만. 왜? 거의 반틈을 줬어요. 주당 순이익에. 그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주당 순이익이 804원입니다. 예. 1,000원 이상은 채우겠죠. 그죠? 예. 그러면 500원 이상은 배당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배당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12월 달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반등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는 5만원 선까지예요. 12월 말까지 거의 12월 한 20 며칠 부근까지. 그죠? 11월이요? 12월요. 12월이요? 배당을 이 연말 배당하는 회사예요, 아버님.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12월 말까지. 12월 말 부근에 예. 5만 원 이상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때려야 된다. 예, 그렇죠. 배당 노리시면 안 돼요. 예. 배당 어차피 배당락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 배당 보러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냥 물량 던져주세요. 아시겠죠? 산 거 이상해서 던져주라 이거죠? 예, 매수가 이후에. 5만 원 부근에서. 예. 5만 원 부근에서. 5만 원까지는 올 거예요.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는 5만 원까지는 온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던져주세요. 그게 맥시멈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이요. 조금 더 올라온다 하면 한 6만 원대까지도 올 수 있는데요. 6만 원대 예. 바라보다가는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단기로 들어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예. 5만 원대 부근에서 미니멈 가격대에서 일단 한번 던져줘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주가의 향방이 나오니까. 그죠?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만도요. 만도요. 예. 네. 16만 5천 원에요. 5%인데요. 네. 언제쯤 팔아야 될까 하고요. 오늘 재상장 됐죠? 네. 한라홀딩스 주식하고 만도하고 나눠져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게 지금 몇 개 나눠서 오긴 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한라홀딩스 말고 만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만도가 지금 16만 5천 원에 5%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약 한 20% 가까이 수익 중이시네요? 네. 맞나요? 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한라홀딩스로 좀 아마 주식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계좌를 보시게 되면. 네. 그죠? 반반 정도가 좀 예. 될 거예요. 반반 정도. 예. 만도는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땐 좀 더 가져가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만도를 좀 보시게 되면 금일 한 18만 9천 원대까지 밀렸죠? 네. 근데 16만 5천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해갖고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럼 밀렸다가 움직였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일단 재상장을 좀 했기 때문에 한 15만 주 가까이 좀 매도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 개인 쪽에서는 매수를 좀 해줬고요. 네. 일단 전략은 이게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네. 오늘 종가가 19만 7,500원에 좀 마무리가 됐거든요. 19만 원 정도, 18만 9천 원짜리대, 19만 원짜리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리대가 좀 안 깨지면은 더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20만 원 다시 한번 돌파 시도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보신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보셨죠? 네. 여유 있게 보신 거 맞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거래가 정지가 돼 있고 이런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기대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한 20만 5천 원 정도대가 저항 자리대일 거예요. 네. 20만 5천 원 자리대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네. 그리고 그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한 22만 원 자리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니까요. 네. 그렇게 전까지 한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한 19만 원 정도가 좀 깨지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차익 관점으로 좀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대안주 5번째,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주의 반란이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예, 하반기 전자주 대장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에이블 CNC를 갖고 있거든요. 예, 에이블 CNC를 1차는 6만 3천 원대 조금 샀고요. 예. 2차로 3만 4천 원에 샀어요. 예. 근데 지금 2차를 산 게 매수가 거의 근처까지 와갖고 고민돼갖고요. 얼마까지 2차로라도 좀 매도를 해야 할까 하고 사요. 3만 4천 원 부근에서 하셨어요? 34,250원에 2차에 샀어요. 아, 그 2차 샀는 걸 지금 이제, 얼마쯤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1차는 그냥 놔두더라도 2차 거래도 좀 떨어버릴까 싶어갖고요. 근데 요걸 뚫어야 되는데, 그죠? 33,800원이에요. 여기를 네. 뚫지 못하면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화장품주가 전체적으로 좀 반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최근 들어 보면 에이블 CNC, 코리아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크게 반등이 오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에이블 CNC도 오늘도 한 6% 가까이 올랐는데, 네. 저는 그 화장품주의 어떤, 좀 성장성, 요렇게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치킨 게임이에요. 결국 화장품 가격은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있는데, 자, 좋은 게 있죠. 뭐냐면, 박리담회죠. 그죠? 네네. 이문은 적은데, 많이 팔아서 이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라도 이런 치킨 게임은 크게, 어떤 소요적인 측면은 아니에요. 반도체 쪽의 치킨 게임은 어떤 소요적인 측면이 있고, 근데 이런 화장품주는, 자, 중국인들이 얼굴에 뭘 찍어 바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남자들, 화장을 안 하던 남자들이 기초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성장성이 지속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지속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들고 하셔야 돼요. 들고 하셔야 저는 돼요. 잘 모르니까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네.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이왕 이때까지 지고 오신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왕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를 지고 오신 1년이 거잖아요. 그죠? 넘었어요. 예, 1년 넘었죠. 그죠? 네네. 이왕 지고 오신 거 45,000원까지 한번 보세요. 네, 2차 그러면 매수분. 기간이 연말 정도 될까요? 연말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 네. 연말은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라도 45,000원 부근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에이블 CNC나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에이블 CNC가 늘 이게 대장주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 오늘 좀, 9% 가까이 빠졌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것들은 매수 관점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에이블 CNC도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문가님, 예. 실적이 턴 라운드 된다고 하는데 진짜 3분기에 그렇게 될까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왜냐하면, 아, 네. 그 중국인들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네, 중국인들이 뭘 찍어 바르기 시작하고 미용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주가 올라오는 거 봐보세요. 중국인들이 정말 안 좋은 게 뭔가 하면 치아예요, 치아. 네. 근데 치아인데, 이 치아적인 부분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향방, 그들이 인구가 크니까, 그죠? 그들이 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 실적이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들고 와보세요. 재밌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가 대한주정답입니다. 오늘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더 투자하겠다. 자, 잘 돼서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는데 급락이 나올 요인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주목하라는 의미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